미국 행정부가 정부기관에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장비 구입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금지 규정은 지난해 미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 따른 것으로 블랙리스트 지정과는 다른 별도의 조치입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업체의 장비 구입에 연방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 8월 이후로는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 기업은 연방정부 기관과 거래할 수 없게 했습니다. 시중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는 포치가 발생한 데 이어 중국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환율도 11년 만에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위안화 약세 현상은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추가 대중관세 계획 발표 등 미중 무역 갈등 심화와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 장기화에 맞서 위안화 약세를 공식 용인하며 대미 반격 카드로 환율을 꺼내들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역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유럽정책연구센터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반면 중국도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미국산 수입품 비중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에서 들여오는 주요 품목인 농산물은 대체 국가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미중 간 무역 전쟁에 따른 수요 감소와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 7개월 중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계속되는 유가 하락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 관계자들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사우디 관리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용인하는 것과 미국의 제재에도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것도 유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헤드라인 소식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데 이어서 이번에는 정부기관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의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요. 국가 안보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 미국 측에서는 중국에 점점 더 압박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단순하게 지금 정부기관에서 미국에서 화웨이의 뭐 장비 구입을 전면 금지하겠다. 사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1년 넘게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무역 전쟁이 지속되면서 뭐 합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거의 뭐 접근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해서 키포인트를 둘 부분엔 뭐 화웨이 장비 구입을 전면 금지했다라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본론적으로 들어가자면 그 원론적인 그 팩트 자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니네가 뭐 관세 뭐 부과를 해? 그러면 우리 또 중국에서 위안화 절하를 시켜버리고 네. 또 미국에서는 또 화웨이의 장비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계속 이제 전쟁이 계속 악화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자체에서 중국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를 계속 표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미국에서는 절대로 중국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기 전까지는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그냥 처음부터 니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받아줄게라는 이제 그런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일단은 해보고, 물론 이제 이게 올해 아니든 내년이든 어떤 시일적인 부분을 저희가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라든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관계를 봤을 때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계속 나오고 있는 그 대내외적인 이슈에 관심을 두시고 전략 투자에 좀 참고하시는 게 올바른 대처법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뭐 화웨이의 장비 수입을 미국에서 금지했다. 이건 분명히 악재죠. 악재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 반영 쪽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악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 쪽
이제 그렇게 공략을 하는 전략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흐름이란 건 악재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그런 이슈들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에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올바른 대처법이 아닌가 그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헤드라인과 관련해서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면 또 위안화를 절하하고 서로 보복에 보복을 거듭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중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미중 무역 분쟁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에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 인민은행이 고시한 기준 환율도 7위안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과 경기 둔화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 나타내는데 중국 정부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용인을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반격하는 거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분쟁이 이제는 환율 전쟁까지 번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이슈하고도 뭐 네.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볼 그렇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이게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에 있어서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기본적인 걸 따져보자면 위안화 기준 환율이 지금 7위안을 돌파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면 중국에서는 당장에 내세울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지금 많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을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위안화 절하를 시켜서 미국 국채를 또 매도한다는 그런 또 어떤 네, 의도를 네. 살짝 비추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결코 좋을 건 없다. 다만 중국에서도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위안화 대전을 한다면 위안화 절하를 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이 수입 물가의 가격 상승을 시키고 수출 쪽에서의 어떤 혜택을 보겠다. 이거는 근데 단순히 중국 입장에서 뭔가의 혜택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미국의 그런 강경 대응에 대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액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위안화 절하가 된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 경제에도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겠죠. 전 세계적인 어떤 환율이라든지 모든 통화 자체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과 중국의 뭐 하회 협정이겠지만 그 시기적으로 아직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최근에 투자 전략에 굉장히 혼돈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해외 선물 쪽에서도 특히 통화 관련주들 그리고 미 지수 선물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슈들도 당장에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내일이든 모레든 또 위안화가 어떤 또 안정돼 간다는 그런 또 이슈가 나오면 시장에 또 그런 반등이 또 나오고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에 너무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이런 이슈들도 마찬가지로 잘 이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게끔 잘 이용을 하시는 게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고시한 기준 환율 7위안 넘어선 것과 관련해서 중국이 현재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갖고 있는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위안화 절하를 이용해서 국채를 매도할 수도 있다라는 의도를 조금 내비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미국의 강경 대응에 대해서 취하는 액션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통화 관련한 선물 상품들 대응해 보시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미중 무역 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관세 부담을 고스란히 그대로 떠안게 되기 때문인데요.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에 따른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또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최대의 이슈 자체가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전쟁인데요. 네. 미국이라고 해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많은 관세 부과를 하고 뭐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모든 지금 뭐 좋은 방향 쪽으로만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입 물가 자체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런 수입 물가의 그런 악재 모든 부담은 또 기업들이 지게끔 되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물가 자체를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또 모든 부담이 가중되는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자체에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세 부과에 대한 어떤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코 이런 수입 물가가 인상이 되고 기업의 부담이 가중이 되고 소비자 혼란이 계속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미국 지수 선물이라든지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가는 건 당연할 거예요. 해서 현실적인 지수상으로 어떤 키포인트를 두자면 이런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 자체가 현재의 정고점 돌파는 어려워 보인다. 해서 투자 전략에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큰 어떤 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혼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해외 선물 쪽이 이제 매도와 매수 쪽에 모든 양방향의 그런 투자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신경 써서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좀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 자체의 뭐 경기라든지 또 세계 경기 자체가 위축된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빨리 해결이 되고 좀 안정화를 찾아간다면 모든 주식 시장이라든지 또 선물 시장이라든지 또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이것이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이 가중이 되고 결국에는 또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미국 경제와 지수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돌파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분석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수요 감소 그리고 어제 미국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 유가가 7개월 내 최저치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어제 WTI 같은 경우가 51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주요 산유국들이 대책을 논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가가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사우디에서 네. 사우디가 이제 뭐 산유국들과 대책 논의를 한다. 뭐 이 부분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유가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잠시 후에 이제 종목별 제가 전략과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의 여러분들의 투자 방법들을 자세하게 안내 드릴 건데요. 네. 이 부분도 그동안에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 그리고 그간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40달러 선을 하회했던 이제 유가 자체가 거의 또 60불대를 또 훨씬 넘어서 거의 70불대까지 다시 상승을 한 이후에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또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또 압력을 더 받아왔고요. 결과적으로 최근의 이슈로 보자면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무역 합의는 오히려 몇 개월 전보다도 더 기대치가 낮아진 그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경기 자체는 좋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유가 소비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유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주간 재고도 네. 상당 부분 늘어나면서 또 유가 압력을 또 하는 어떤 원인이 됐는데요. 다만 그저께 수요일 날 재고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락을 한 이후에 또 어제 오늘 또 반등을 시도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좀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거는 최근에 급락한 유가에 대한
또 저가 매수 그리고 반발 매수의 어떤 유입이 아닐까 그런 부분을 여겨지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사우디에서 또 산유국들과의 어떠한 협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유가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간 산유국들이 감산을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렇게 이행을 해왔고 또 러시아와도 동조를 하면서 계속 유가 상승에 어떤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경기가 지금 내려가고 있고 미국, 중국의 무역 협상이 계속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에 제한이 있었던 거고 하락 쪽으로 나온 그런 부분이라고 이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해서 당분간 유가의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급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산유국들과의 대책 논의에서 대폭적인 어떤 감산의 어떤 또 이슈가 나온다면 또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은 이런 대내외적인 이슈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 대처를 한다면 또 유가에서도 좋은 또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줄어 있고 또 소비도 줄어 있기 때문에 유가 계속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또 어제 발표된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